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고요? 많은 동식물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려요. 어느 날 여우의 생일에 두루미가 초대되었어요. 여우는 자기가 먹는 넓적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차렸지만 긴 부리를 가진 두루미는 하나도 먹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가 먹는 길쭉한 병에 담겨 나온 음식을 이번엔 여우가 먹을 수 없었답니다. 옛날 동화를 읽다 보면 호랑이, 늑대, 여우, 곰 같은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도 옛날에는 이런 동물들이 우리 가까이에 많이 살았었나 봐요. 동화에는 가깝고 친근한 것들이 등장해야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동물들을 우리 근처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예 멸종될 위험에 처한 것들도 많고요. 생태학자들은 살기 좋은 지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지구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야 한다고 해요. 모든 동식물이 다양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양한 생물이 산다는 것은 생물들이 모여 사는 큰 마을들인 생태계가 다양하고 거기 사는 생물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의 생물들의 유전자도 다양한 것을 말해요. 전 세계의 168개 나라가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어 지구의 생물을 보호하기로 약속했어요. 유엔은 매년 5월 22일을 생물 다양성의 날로 정해서 다양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알리고 있어요. 그럼 각각의 다양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우리는 숲을 숲 생태계, 바다를 바다 생태계라고도 불러요. 생태계란 지구에 사는 모든 다양한 생물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지구에는 수많은 생태계가 있어요. 연못 생태계, 호수 생태계, 강 생태계, 논 생태계, 갯벌 생태계 같은 곳들이지요. 살기 좋은 지구가 되려면 먼저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의 생태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열대우림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농장을 만들고 숲을 모두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어서 원래 그곳에 살던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요? 숲 말고도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는 생태계가 많아요. 갯벌 생태계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어서 양쪽에서 모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가득한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갯벌을 흙으로 메우고 공장이나 건물을 짓느라 갯벌 생태계가 사라지는 일도 많아요. 산에 도로를 만들면 사람들은 편리하지만 아주 넓은 숲 생태계가 조각나 버려서 작은 숲 생태계들이 되어버려요. 넓은 숲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 놓인 도로를 무심코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많아요. 로드킬이라고 부르는 동물 찾길 사고는 운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요. 생태학자들은 사람들이 숲을 없애서 얻는 이익보다 그 때문에 얻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해요. 생태계가 많아도 그 안에 사는 동식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면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없어요. 두 개의 숲 생태계를 비교해 볼게요. 먹이 피라미드라고 알고 있지요? 이 피라미드의 단계마다 한 종류의 생물밖에 없는 먹이사슬 모양인 숲과 각 단계마다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 먹이그물 모양의 숲이 있다면 어느 쪽 생태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요? 먹이사슬 생태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는 독수리도 사라지게 돼요. 한 단계에 한 종류의 생물밖에 없어서 모두 위험해지는 거죠.
하지만 먹이그물 생태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져도 같은 단계의 쥐나 토끼 등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서 그 다음 단계인 뱀이나 부엉이, 독수리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생태학자들은 지구에 약 1,400만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7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물이 없어지다가는 2050년엔 지금의 25%가 멸종될 거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함부로 잡고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후변화도 큰 이유가 되고 있어요. 생태계가 다양하고 그 안에 생물들이 다양해도 생물 종마다 유전자가 다양하지 않으면 그 종은 멸종될 위험이 높다고 해요. 사람은 모두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이지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유전자 때문에 피부색과 눈동자색, 머리카락색이 모두 달라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얼굴 모양과 키와 성격이 모두 다르지 않나요? 친구들과 함께 놀아도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아요. 유전자가 다양하면 누군가는 항상 병에 걸리지 않거나 잘 이겨내는 유전자를 꼭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멸종될 위험이 적어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바나나는 그렇지 못해요. 예전에는 바나나가 지금처럼 모두 달고 맛있는 종류만 있지 않았어요. 씨가 있거나 맛이 없는 다양한 바나나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부드럽고 맛있는 바나나만 재배하기 위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 종류의 바나나만 대량으로 심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해 바나나에게는 암과 같은 파나마병이 생겼어요. 모두 똑같은 유전자만 가지고 재배되던 바나나들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멸종되고 말았어요. 그 후 어렵게 만들어낸 지금의 바나나도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 또 병에 걸려 멸종될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바나나를 영영 먹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고요. 지구 생태계에 사는 모든 생물은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할 뿐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도 만약 멸종되어 버리면 생태계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자연 없이 살 수 없어요. 멸종될지도 모르는 동식물들. 환경이 오염되고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면서 우리나라 야생 동식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과 식물들을 5년마다 새로 지정하는데 1989년에 92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67종으로 크게 늘었어요. 사냥, 저색, 양비둘기, 수원청개구리, 나도풍란. 뉴스나 인터넷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멸종위기종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멸종될 위험에 처한 이런 동식물들을 경북 영양에 있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복원하고 있어요.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사람들,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같은 책과 교육 교재들도 편해서 국립생태원 생태정보 도서관에서 이북으로 볼 수 있어요.